자, 여러분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이게 웹페이지야. 처음에 소개글 같은데요.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그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인치 단위계를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 같은 게 인치에 된 교재가 많습니다. 원본 교재를 마스터캠 원본 교재를 mastercam.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edumasterca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달러로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재가 너무 없어요. 교재 자체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 선반이면 선반, 뭐 멋있다 버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쪽에 좀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저 같은 경우도 한 서너 번 구입을 했는데 책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그 PDF 파일로 이북으로 와요. 이북, 요즘 이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인데 그게 이제 열었을 때 거기에 비밀번호를 쳐야만 열리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게 있다라고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스터캠은 버전별로 모듈별로 가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 그 다음 머신 센터도 레벨이 이제 엔트리, 그 다음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선반도 뭐 엔트리 되어 있고, 레이드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은 이제 뭐 2축에다가 C축을 추가한 거, 머신 센터 같은 경우도 3축, 3차원에다가 부가축 플러스, 그 다음에 5축 이렇게 해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5축까지 되고, 뭐 복합기까지 되는 형태는 뭐 몇천만원 이렇게 되고, 기본 가장 저렴한 게 900에서 1000만원 이 정도 돼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풀 버전은 한 3, 4천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불법 소프트웨어 쓰다가 걸리면 그거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터캠이 이제 컴퓨터 사양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X6 버전이잖아요. X6 버전이 이제 구동이 되려면 컴퓨터 사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i3의 램 4기가 이상 돼야 될 것 같고요. X9 버전까지 되려면은 i5 버전에 한 4세대, 5세대 이상, 그 다음 램은 한 8기가 정도. 그래서 요즘 나온 PC들이 보통 i7의 9세대 이 정도 되잖아요. 뭐 최신 세대 이제 10세대까지 나왔으니까 i7의 9세대에 램 16기가 이 정도가 돼야만이 최신 버전이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최신 버전이라고 보면은 지금 2020, 2021까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0까지는 지금 뭐 보편적으로 나와서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버전을 쓰려면은 최소한 컴퓨터 사양이 i7의 9세대, 램은 16기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스터캠 화면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마캠을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풀다운 메뉴라고 하죠. 클릭했을 때 밑으로 쭉쭉 나오는 거, 풀다운 밑으로 쭉 메뉴가 뜬다 이거죠. 그 다음 이거는 아이콘 클릭을 해서 select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좌표, X좌표, Y좌표, Z좌표 보이는 거, 이런 화면 구성이고, 지금 현재 보이는 이게 이제 작업창이죠.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영역이 작업창. 왼쪽에는 작업 관리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이게 하려면 뷰에서 작업 관리자 표시를 클릭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상태바라고 해서 여기는 거 상태바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대상 그릴 때, 도형을 그릴 때 그 대상의 속성에 해당하는 거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 한번 훑어봤고요. 여기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MRU라고 하는 게 있는데, MRU는 내가 어떤 기능을 하면, 최근에 사용했던 기능들이 아이콘이 20개까지 배열이 돼요. 그래서 바로 전에 사용했던 기능을 또다시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필요 없이, 여기 이게 MRU거든요. MRU 기능바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직선 그리기 선택하면 MRU 추가돼요. 원호로 그리겠다 추가되죠. 그 다음에 필렛 주겠다 추가되죠.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MRU가 이게 이제 같은 것들은 이제 없어지지만, 그래서 내가 많이 사용했던 기능들이 여기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에서 클릭하지 않고 다시 지금 두 점선 그리겠다, 두 점선을 그리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클릭하지 않고 얘를 클릭하면 돼요. MRU에서 클릭하고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MRU, Most Recently Used라고 해서 MRU 기능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메뉴 설명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툴바, 그 다음 MRU, 그 다음 리본바. 리본바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여기 리본바라는 글씨가 있어요. 리본바라는 글씨 있죠? 이 자리가 리본바가 놓여지는 위치에, 리본바는 어떠한 기능을 할 때, 가령 두 점선을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이 선의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그리고 길이값, 그 다음 각도값, 이런 속성들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에요. 평상시는 없어요. 근데 어떤 기능을 실행했을 때 뜹니다. 어떤 기능을 하니까 뭐 직선의 길이값, 각도값, 뭐 수평선, 수직선, 접선 뭐 이런 메뉴들이 뜨죠. 이런 걸 리본바라고 합니다. ES 버튼 누르면 없어져요. ESC, 이게 취소죠. 자, 자동 커서 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동 커서 위치는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 메뉴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메뉴요. 이 메뉴가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어요. 자, 얘를 좀 더 뭐 이렇게 잡아 당기면 안 오나?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와요. 어디 갔어? 내가 당겼는데 없어져 버렸네. 없어져 버렸네요. 근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시 보이지 않을까? 커서 위치. 귀찮으면요. 이런 것은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밑에 내리면은 툴바 상태 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디자인 상태 로드거든요. 이걸로 다시 로딩 시키면 돼요. 뭐라? 다시 로딩 시키면 원래 돼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두 점선 그리기. 포인트의 위치가 지금 안 보여요. 뭐라? 다시 로딩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툴바 상태 로드에서 다른 걸로 한번 불렀다가 불러도 계속 안 보이네요. 여기서 뭘 하나? 자동 배율, 커서 위치.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좌표, X좌표, Y좌표, Z좌표 있을 텐데, 이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 좌표가 떠요. 그죠? 그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 커서 위치라고 해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X좌표, Y좌표, Z좌표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평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Z축은 고정된 상태에서 X, Y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파워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워키. 이게 파워키거든요. 파워키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파워키가 있을 텐데, 지금 걔가 안 보이거든요. 아이콘, 단축키, 툴바 상태. 여기서 로딩을 할까? 툴바 상태에서 그 포지션 위치가 지금 있을 건데, 안 보여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열기 해볼까요? 그래도 안 보이네. 툴패스로 열기. 그래도 안 보이네. 한번 없어지니까 안 보이네요. 일단은, 그렇다라고 치고요. 자, 파워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지금 4라고 돼 있어요. 4.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가 4인데, 이 정도 거리는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20에서 25 정도 휠을 굴려서 조금 크게 해놓고요.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상태에서 두 점선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X 표시를. 자, 이렇게 그렸어요. X 표시 그렸죠. 자, 그려놓고 또다시 두 점선을 그릴 건데 이 선의 끝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옆에 조그맣게 뭐 아이콘 같은 게 생겨요. 이게 끝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중간점 위치에서 보시면은 선의 가운데 X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중간점이에요.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교차되는 부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이게 중간점하고 교차점하고 같네. 이 교차점은 X 표시로 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클릭하는데 이 중간점, 이 직선의 중간점하고 교차점이 거의 일치하네요. 이럴 때는 휠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교차점이에요. 이건 교차점이고 이건 중간점이에요. 이게 교차점과 중간점이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차점을 찍는다는 것이 살면서 중간점을 찍을 수가 있어. 그러면 단위가 위치가 달라지겠죠. 수치가 오차가 나겠죠. 그럼 이럴 때는 내가 교차점을 찍어야 되는데 중간점하고 교차점하고 헷갈리니까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그 교차점에 해당하는 파워키가 인터섹션이라서 I에 I. 그래서 지금 한 점을 찍으라고 하는데 어떠한 점을 찍으라고 할 때 키보드 I를 누르면 제가 I를 눌러볼게요. I를 눌렀어요. 누르면 얘가 뭐라고 떠요? 메뉴가 바뀌었죠. 두 대상을 찍어라 이 말이거든요. 두 개의 대상을 찍으면 그 교차되는 부위를 클릭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차되는 부위 찍겠죠. 이렇게. 키보드 I가 인터섹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다. 자, 키보드 끝점은 키보드 E, 엔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끝점을 찍기 위해서 마우스를 끝까지 갖다 놓고 찍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키보드 E를 누르면 파워키가 끝점으로 바뀝니다. 엔드 포인트로 바뀌어서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한 지점에서 가까운 끝점이 찍혀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여기 끝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때도 키보드 E를 누르고 대상을 찍으면 이 대상이 끝에 가서 찍힌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인터섹션 I, 그 다음 엔드 포인트 E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점을 찍으라고 하죠. 이제 나는 이 선의 가운데점, 미드 포인트를 찍고 싶어요. 미드 포인트를 찍을 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미드 포인트 단축키는 M입니다. M. M을 누르면 여러분들 파워키가 지금 M으로 바뀝니다. M을 누르면 지금 파워키가 바뀌었어요. 저는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일단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 대상의 중간점에 가서 포인트가 찍혀요. 정확하게 중간점. 다시 키보드 M을 누르고 나서 얘를 선택하잖아요. 이 대상의 중간점에 가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미드 포인트. 자, 다시 되돌렸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이게 없어져가지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직선에 중간점을 찍고 싶어요. 중간점에다가 한 점을 찍고 싶어. 두 점선에서. 두 점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선의 중간점을 찍어야 되는데 마우스로 정확하게 갖다 대기가 귀찮으니까 이럴 때는 키보드 M을 누르면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파워키거든요. 파워키의 모양이 내가 키보드 M을 누르면 바뀌어요. 하나, 둘, 셋, 짠. 이게 중간점이죠. 그죠? 이게 중간점이 그대로 돼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 대상을 찍으면 이 중간점이 딱 찍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해제가 됩니다. 해제됐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 E를 눌러볼게요. 키보드 E를 누르면 저게 엔드 포인트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엔드 포인트로. 이 상태에서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이 끝에 가서 점이 찍혀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교차점 한번 찍어볼까요? 교차점은, 자, 이 두 선의 교차점 여기를 찍고 싶어요. 근데 지금 중간점하고 교차점이어서 애매해가 잘 안 찍혀요. 자, 이럴 때는 교차점은 인터섹션이라고 했죠. I, 키보드 I 누르면 짠! 이렇게 바뀌죠. 이때 두 개의 대상을 찍으면 교차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원점. 자, 원점 여기를 찍고 싶어요. 근데 일일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정확히 찍으면 귀찮아. 그럴 때는 키보드 O를 누르면 바로 원점을 찍은 것과 같습니다. 자, 키보드 O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바로 키보드 O에 가서 한 점이 딱 찍히죠. 자, 파워키 하면 옆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원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원호의 중심점을 찍을 때. 끝점, 엔드포인트, 교차점, 중간점, 그 다음에 4분점 이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고, 이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 질문하신 게 뭐였냐면, 일단은 제가 두 점선 그리기로 이렇게 그리고, 뭐야, 또 생겼네? 어디 갔다 왔어? 생겼네요. 두 점선 그리기 하니까 또 생기네. 이거 갖다 놓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원 그리기를 선택해서 또 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근데 두 점선 그리기 또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 클릭해야 되겠네, 그죠? 또 클릭하고 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오토캐드처럼 L 누르면 바로 두 점선 그리기 하고 싶다. 이런 게 생기죠. 오토캐드를 했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C는 뭐 원, 그다음에 L은 라인, 뭐 그런 거죠. 옵셋 누르면 O 누르면 옵셋, 뭐 이런 기능들을 쓰잖아요. 자, 그게 이제 마캠에서는 그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그거를 할 수는 있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단축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이라고 하는 것을 라인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 설정을 나중에, 이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단축키 설정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명령들이 쭉 있잖아요. 이 명령들을 단축키를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직선, 그다음 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직선을 클릭을 하는데 그 키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축키가. 그래서 여기다가 Shift L이라고 치면, 자, Shift L을 쳤어요. 그리고 지정 눌렀어요. Shift 못 쓴다네요. 그러면 Alt L 눌러볼까? 뭐 쓸 수 있나? 쓸 수 있네요. Alt L을 누르니까 Alt L로 얘가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Alt L을 누르면 두 점선 그리기가 바로 돼요. 이렇게. 귀찮네. Alt 키 안 누르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Alt 키를 안 누를 경우에는 그냥 L은 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리본바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L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리본바가 실행될 때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L을 누르면 부전선 그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돼요. 이게. 근데 ES 버튼을 눌렀을 때는 내가 L을 누르잖아요. L을 눌렀을 때 부점선이 될 수 있어요. 리본바가 지금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리본바 안에서 쓰는 단축키가 안 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ES 버튼 눌러서 아무 기능도 실행이 안 될 때 내가 L을 눌러서 두 점선 그리기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단축키 설정에서 보시면은 여기 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단축키 그 키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열기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마스터캠 디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스터캠에다가 아까 Alt L을 만들어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 마스터캠을 메모장으로 열 수 있어요. 열어서 거기 안에서 Alt 키를 지워버리는 거야. Alt를 지우면 L만 남잖아요. 그래서 L로 단축키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마스터캠 키맵이라고 하는 얘를 메모장으로 열어볼게요. 자, 어딨냐면 제가 그 내 문서에 보시면 아까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컴피그. 여기 안에 있어요. 마스터캠 KMP라고 하는 거. 자, 얘를 메모장으로 열어요. 메모장이 어딨냐면 뭐 알아서 찾으세요. 메모장에다가 얘를 갖다 놔요. 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단축키들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쓰는 걸 쓰면 안 되고 여기 Alt L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Alt하고 플러스를 지워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장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캠에서 그 아까 단축키에서 방금 했던 거를 열어야 돼요. 열기를 눌러서 얘를 다시 불러와야 되거든요. 열기를 누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형에 가서 L을 보면 L만 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건데 바로는 입력 못해요. 뭔가를 앞에다가 쓰고 입력해야만 입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됐어요. 지금 Alt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ES 버튼 눌러서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될 때, 기존의 리본바에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리본바에 있는 단축키하고 L은 충돌나요. 거의 대부분이 길이값을 넣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키보드 L을 누르잖아요. 키보드 1이 어딨니? 하나, 둘, 셋. 바로 두 점선 그리기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 단축키를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막 기본적으로 했던 걸 생각하고 막 입력하면 엉뚱한 것들이 막 입력이 되고 실행이 되고 하죠. 그래서 이 단축키는 백업 대상이에요. 이게 단축키를 많이 만들어 쓰는 사람들은 이 단축키를 백업해놔요. 아까 마스터캠 KMP라고 하는 파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환경 설정 파일을 백업해 놓듯이 이 아이콘 단축키도 백업을 해서 나중에 다시 설치했을 때 그걸로 적용을 해요. 그리고 현장에 썼던 분들은 그 키맵을 가져와서 여기 학원에서 쓸 때 그걸로 다시 적용해서 써요. 백업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 C로 하고 싶다 그러면 원도 마찬가지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자동 커서 위치 받고. 자, 여기 보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좌표값으로 그릴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대상을 그리는데 데이트. 자, 그리는데 뭐야 여기 커 단위가 자,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을 그려야 되는데 그 원을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50, y50인 위치에다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점을 찍어야 될 때 키보드를 바로 눌러요. 키보드를 X를 누르잖아요. 바로 이렇게 창이 떠요.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창. 여기에다가 50, X로 50, Y로 5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X가 50, Y가 50인 위치가 찍혀요. 이렇게. 그래서 대충 원을 딱 그려 놓잖아요. 그러면 이 원의 센터 위치가 X가 50에 Y가 50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두 점선 그리기에서 키보드 C를 눌러서 센터를 찍고 한 점을 X가 50이고 Y가 0을 찍잖아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의 위치는 X가 50이고 Y가 0인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좌표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원점 위치가 00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좌표를 표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 스마트 치수 옆에 보시면은 역삼각형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 디멘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가보면 점 치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토캐드는 없을걸요 아마?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잘 못해서. 얘는 그 WCS 원점을 기준으로 한 좌표, 즉 절대좌표죠. 절대좌표를 표시할 때 편해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어느 위치를 찍으면 그 위치가 절대좌표가 떠요. 이렇게 원점을 찍으면 당연히 00으로 뜨겠죠. 여기를 찍으면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좌표가 뜹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수기로 프로그램 짤 때나 어떤 위치를 측정해 볼 때, 파악해 볼 때 써요. 물론 이제 위치를 알아낼 때는 측정해서 보면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돼요. 클릭해도 바로 여기 좌표가 뜨거든요. X가 28.87, 그다음 Y가 50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좀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파워키에서 많이 쓰는 것이 또 있는데 어디 갔지 파워키? 이거구나. 여기서 어떤 점을 찍을 때 제가 이제 두 점선을 선택했어요. 즉 점을 찍어야 될 때 이 파워키가 활성화되는데 간혹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분점을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내가 찍으려는 점이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 즉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20만큼 떨어진 위치를 찍고 싶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Y축 20만큼 위에. 이럴 때 증분점이라고 하는 걸 써요. 증분점.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를 찍어요. 그러면 증분값을 입력해서 창이 뜨죠. 여기다가 Y20이라고 입력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Y로 20만큼 위치에 찍힌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찍거나 하면 할 수 있겠죠. 얘를 찍어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Y20이라고 했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0만큼 떨어진 위치다. 이렇게 된 거지. 증분점이에요, 증분점. 증분점. 얘를 클릭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왜냐면 더 편한 기능이 있어. 증분점 기능은 Shift 버튼을 누르고 포인트를 찍으면 바로 증분점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점선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를 선택해서 증분점으로 20만큼 하면 여기가 찍혔잖아요. 자, 근데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얘를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바로 증분점 기능이 실행이 돼요. 여기다가 Y2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가 찍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찍을 수 있다. 그냥 원점을 찍고 싶으면 키보드 O 누르면 원점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점을 찍을 때는 이 파워키를 쓰지 않고 Shift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Shift 눌러볼까? Shift 눌러서 여기를 찍잖아요? 그럼 증분점이 실행되죠? 여기다가 X20에 Y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 20, y 20인 지점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치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y 값으로 20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값으로 2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20, y로 20인 지점이 찍힌 거지. 증분점 많이 씁니다. 증분점 편하잖아요. 바로바로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점으로 대상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지금 이제 파워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밖에 키가 파워키 좀 있긴 한데, 많이 쓰지는 않고. 자, 그럼 두 점선에서,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토 커서, 자동 커서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포인트, 중간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끝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교차점이 찍히고, 뭐 했었잖아요. 여기다 갖다 대면 교차점, 인터섹션, 4분점하고 교차점이 되는데, 자, 이렇게 화살표 옆에 생기는 것을 오토 커서, 그건 오토 커서라고 하는데, 그 오토 커서를 이제 세팅할 수 있어요. 이거였나? 아니지. 이거 감지 기능이고, 아니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자동 커서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의 오스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것만 선택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해 보시면 자동 커서 세팅이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원점, 원호 중심, 끝점, 교차점, 중간점, 4분점, 점, 그 다음에 수평 수직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릴 때 수평선과 수직선에서 딱 오스냅이 걸리는 거예요. 이 수평 수직을 체크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차점에 가까이 갔을 때 교차점이 선택이 되는 것도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끝점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끝점 표시가 뜨는 것도 끝점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싹 끄고요. 끄고 오로지 끝점만 선택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점선 그리기로 지금 두 점선 그리기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끝점에 가서는 오토 커서 아이콘이 생기는데 4분점이라든지 중간점이라든지 여기다 갖다 댔을 때는 안 생겨. 여기 중간점에 갖다 댔으니까 지금 생겨야 되잖아요. 안 생겨요. 왜? 꺼놨거든. 여기서 꺼놨어. 자동 커서 위치에서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 생기는 거야. 아까 파워키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실행되지만 얘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걸 다 꺼놨을 때는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도 선택이 안 돼. 선택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무심결에 얘를 꺼놔서 그래. 얘를 다 꺼버렸으면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끝점을 찍거나 할 때 마우스가 이게 오토커서가 뜨질 않아. 근데 파워키는 뜨려나? 한번 눌러볼게요. 파워키 E 누르고 파워키는 되네요. 파워키는 되는데 오토커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뜨는 그 기능은 안 된다는 얘기지. 미드 포인트 선택되죠. 엔드 포인트 선택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선택되고 그 다음에 센터 C를 누르고 1을 선택하면 센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파워키는 먹는데 오토 커서가 활성화가 안 된다. 오토 커서를 활성화하려면 여기에서 전체 켜기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꺼놓는 게 좋으니까 끄고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중간점 뜨죠? 여기 중간점 뜨죠? 끝점 뜨죠? 이렇게 오토 커서를 키고 끄므로 해서 그 오토 커서가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교차점에 갔으면 X 표시로 인터섹션이라고 이렇게 뜨죠. 자, 오른쪽에 있는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직선, 두 점선 그리기에서 한 점을 찍고요. 그냥 대충 찍은 다음에 길이값 20 하고 엔터 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20인 수평선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찍고 클릭한 다음에 길이값을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각도가 45도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45도. 그럼 각도값을 잘 입력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45도라고 입력해야 돼. 왜 마이너스 45도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마이너스라고 하는 45도는 이렇게 가는 게 0도거든요. 얘를 20이라고 그려볼게요. 현재 얘가 0도야. 0도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플러스 45도로 가면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20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렸는데 자, 각도를 한번 측정해보면 얘는 다 20이에요. 20. 얘도 20이고 얘도 20이고 얘도 20인데
각도값이 얘와 얘 각도를 재보니까 45도죠. 얘와 얘 각도가 45도예요. 이렇게 45도인데 수평으로 그려진 게 0도거든요. 수평.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끝점이 여기이면 X축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0도거든요. 0도. 그 다음에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각도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마이너스 각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릴 때는 길이는 20이고 각도는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도다 라고 입력을 해야만이 얘가 그려져요. 마이너스 45도는 360도 마이너스 45도하고 같아요. 마이너스로도나 플러스로 표시하면 얘가 삥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각도로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이렇게 지금 그려진 거죠. 여기 20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20. 그 다음에 각도는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수평선을 그리는데 길이가 15래요. 그래서 두 점선 그리기 체크하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키보드 L을 눌러서 15 하고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 2를 눌러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키보드 2를 눌러서 대상을 찍고 이렇게 찍은 다음에 클릭하시고 길이값이 L 눌러서 28 하고 엔터를 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키보드 2를 눌러서 여기를 선택하시고 수평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키보드 L을 눌러서 11 하고 엔터를 치는 거죠. 자, 다시 키보드 2를 눌러서 끝점을 찍고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은 20 하고 엔터를 치는 거죠. 각도도 있네. 그러면 키보드 A를 눌러서 각도값을 입력하는데 각도값은 180도에다가 플러스 60도예요.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했어요. 왜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했을까?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각도가 180도예요. 180도죠? 180도에다가 조금씩 각도를 더하면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근데 얼마만큼 더해야 돼? 60만큼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럼 180도에다 60을 더하면 얼마가 돼?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나겠지. 만났네요. 24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Z 이제 지워주고 그럼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0이라고 하는 수평선을 그리는 거죠. 두 점선 그리기 키보드 2 눌러서 한 점 찍고 클릭하고 키보드 L 눌러서 20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키보드 2를 눌러서 찍고 대충 찍어 놓고 키보드 L 눌러서 20 키보드 A를 눌러서 각도가 몇 도냐 봤더니 180도에서 45도를 빼래요. 180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그럼 135도네요. 다시 키보드 2를 눌러서 클릭하시고 대충 클릭하고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을 15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키보드 2를 눌러서 클릭하시고 수직선을 찍고 키보드 L을 눌러서 길이값을 길이값이 없네. 길이값이 없어요. 일단은 얘는 컨트롤 Z 일단 주고 여기서부터 나가죠. 다시 두 점선 그리기에서 키보드 2 이렇게 그리고 키보드 L 20 키보드 A 각도값은 얼마냐? 180도에서 60도를 더하죠. 180 플러스 60 아닌가? 180 60 맞죠? 억각이니까 이거 60도니까 60 맞죠? 그 다음에 키보드 2를 눌러서 찍고 수평선 찍고 키보드 L 눌러서 길이값은 11. 자, 그럼 이 두 점선 이으면 되겠네. 이렇게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28이구나. 똑같네.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치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문자의 크기가 너무 커요. 얘는 작은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크기만큼 좀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도면 요소를 지울 건데 이거 하나씩 선택해서 지워도 되는데 귀찮아요. 도면 요소만 빨리 선택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퀵 마스크인데 퀵 마스크도 없네. 자, 퀵 마스크가 어딨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퀵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퀵 마스크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퀵 서비스 하잖아요. 퀵 서비스가 빠르게 서비스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퀵 마스크라고 해요. 퀵 마스크. 얘를 퀵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면 요소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이거거든요. QM 도면 요소. QM 도면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퀵 마스크 도면 요소. 이게 마스크는 걸러내다, 선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면 요소만 빠르게 선택하는 거야. 한번 클릭하면 바로 도면 요소가 선택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치수를 표시할게요.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니까 너무 크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텍스트 크기를 2로 바꿔볼게요. 2로. 치수 기입 텍스트를 2로 바꾸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얼추 비슷한가? 비슷하죠? 이 정도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를 선택해서 20, 얘를 선택해서 15, 얘를 선택해서 20 얼마, 선택해서 11, 길이값만 이렇게 쭉쭉쭉 뽑으면 되겠죠? 다 20이네요. 그죠? 그 다음 각도가 필요한 부분, 여기 대상과 대상을 찍어서 각도를 표시하면 되겠죠? 얘와 얘, 이렇게. 얘도 이렇게 표시됐나? 일단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고, 점을 찍으면 각도가 아니라 거리가 됩니다. 다시 대상과 대상을 찍어야 돼. 이렇게. 이 위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심선이 있네요. 중심선을 그려볼까? 수직선 그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수직선 그리기는 두 점선 그리기에 있어요. 얘는 오로지 수직선만 그려져요. 이 중간점을 찍고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린 다음에 얘는 속성을 좀 바꿔줄게요. 속성에 선택하고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선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꾸고, 선은 1.3선으로 바꾸고, 선의 굵기는 가능선으로 하겠다 체크하면 이렇게 되겠지. 보이나? 근데 여기 끝부분이 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튀어나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상을 선택해서 F4. F4를 누른 다음에 길이값이 떨어진 치수가 아니네. 그러네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위치의 Y좌표가 이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0. 엔터. 10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이 정도 해서 마이너스 5도 크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약간 튀어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나는 위치.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3 정도? 마이너스 3 어디냐? 3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좌표예요. 이거는 시작 위치, 이거는 끝 위치의 좌표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여기서 찍어서 바로 마우스를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 찍는 것보다는 약간 늘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값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60인데 이거 20이니까 양쪽 대칭 구조니까 20이 되겠네. 얘도. 그러면 두점선 그리기에서 길이값이 20이죠. 클릭하고 수위선밖에 안 그려지네. 이건 수위선을 체크해놔서 그래요. 이걸 꺼야만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요. 수위선 부분을 한번 클릭을 더해서 체크를 끄셔야만이 그릴 수 있다. 자, 클릭하시고 키보드 L을 누르고 20이죠? 20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값이 없네. 여기를 값을 10이라고 할게요. 10만큼 10이라는 치수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를 클릭하시고 키보드 L 10 이렇게 10은 큰가?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키보드 L 2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릴 때요, 물론 이제 길이값을 넣어도 되는데
이때 수직선을 체크하면 좀 편한 게 이걸 체크하고 나서 여기를 찍어도 돼. 여기를 찍어도 얘는 Y값만 인식하지 X값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10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 얘를 다시 끄고 이렇게 선택해서 키보드 L 20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 얘를 체크하고 키보드 L 눌러서 20 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고요. 자, 20을 그렸고, 옆에를 그릴까요? 옆에 그릴 건데, 한 점을 찍고, 클릭하고, 키보드 L 누르고, 25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거리값이 없는데, 5거든요, 5. 그러면, 이렇게 해서, 키보드 L 눌러서 5. 여기도 클릭하고, 키보드 L 눌러서 5.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릭하고 키보드 L 눌러서 길이값이 얼마니? 20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20. 그 다음에 얘를 찍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키보드 L 눌러서 얘는 얼마일까 봤는데요. 여기다가 50 마이너스 8을 하면 42가 나오잖아요. 얘를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이렇게 돼요. 21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키보드 L을 누르고 15 얘를 클릭하고 키보드 L 눌러서 8 자, 클릭하고 이때는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하면 값을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다시 끄고 체크하고 이렇게 클릭하는데 자, 이때는 현재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같네 보니까 그죠? 자, 그럴 때는 키보드 L을 누르면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때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 값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넣어야 될 때 그 값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에서 보면 요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키보드 L이거든요. 키보드 L을 누르고 나서 얘를 선택하면 이 길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21이라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여기 21만큼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완성이 됐죠. 치수를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 치수 체크를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60 얘는 2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 얘는 15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8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50 25 이렇게 해서 제대로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직선 그리는 연습 대충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쭉쭉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대충 됐고, 교차점, 중간점, 근접점, 중근점 이런 것들 해서 했고, 자,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대상을 이렇게 그렸는데, 대상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거. 이게 윈도우거든요. 윈도우로. ES 버튼 누르면 취소예요. 윈도우. 또 한번 선택하면 취소예요. 취소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윈도우인데, 자, 근데 윈도우인데, 이게 내측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윈도우라는 표시거든요. 사각형이. 근데 옆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자, i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것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in으로 되어 있으면. 근데 in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완전히 들어오는 것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거 있죠. 교차되는 것도 같이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는. out은 내가 선택한 거 바깥에 있는 거 선택. out 플러스는 바깥에 하고 교차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콘이.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뜨죠. in, out. 그 다음에 in 플러스, out 플러스. 그 다음 교차점은 교차되는 것만 선택하는 거야. in, out이 아니라 오로지 교차되는 거. 뭔 말인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out으로 해볼까? out으로 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사각형 그렸어요. 그럼 이 사각형 밖에 다 선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선택할 때 가끔 쓰기도 해요. ES 버튼 누르면 출시도 되는데 out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그리면 다 선택돼 버려요. 왜냐면 그 바깥에 있는 건 다 선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선택되는 거죠. 기본은 in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좀 많이 쓰고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체인. 윈도우 옆에 보면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대상을 선택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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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건 단일이에요. 제가 이걸 어떤 도형에다가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 댔을 때 이 아이콘을 잘 보세요. 아이콘이 직선 형태로 바뀌죠? 저게 단일이라는 표시예요. 허공에서는 윈도우고 가까이 갖다 대면 단일. 허공에서는 윈도우, 가까이 갖다 대면 단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씩 찍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가 그 초록색깔로 되어 있는 대상을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그럴 때는 일일이 하나씩 찍으려니까 귀찮거든?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뭐냐면 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고 대상을 찍으면 다 선택돼요. 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대상의 끝점에서 시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자전거 체인처럼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대상을 선택하는 기능이 체인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선택해볼까? 체인을 찍은 다음에 얘를 찍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귀찮네? 언제 여기 와서 클릭하고 해? 그래서 얘를 찍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키보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대상 도형에 가까이 되면 체인이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바뀌어요. 보이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많이 씁니다. 마크햄은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증분점도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많이 쓰라고 그랬죠. 체인도 많이 써요. Shift 버튼을 누르고 대상을 찍으면 체인 기능이 됩니다. Shift 버튼 누르고 대상 찍으면 체인으로 됩니다. Shift 버튼을 누르고 대상을 찍으면 체인이 돼요. 자, 그런데 Shift 버튼을 누르고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콘 모양을 잘 보세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허공에서 움직이면 아이콘이 뭐 이상하게 사각형에다가 점 표시가 있는 걸로 바뀌죠? 저게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영역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클릭한 지점에서 접하는 대상들이 다 선택돼요. 이렇게. 그래서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역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영역은 내가 클릭한 지점에서 접하게 되는 영역들, 닫혀있는 대상들을 선택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많이는 쓰지는 않지만 폭격 경로를 생성할 때 어쩌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각형. 이 다각형은 그 윈도우하고 비슷한데 얘는 내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형태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엔터를 치면 내가 선택한 다각형에 완전히 들어온 것만 부분적으로 선택할 때 씁니다. 그 다음 단위를 바꾸고 영역 바꾸고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벡터는 뭐냐면 벡터는 내가 직선 형태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것과 교차되는 대상을 선택하는 건데요. 자, 간혹 내가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싶어요. 두 개를 선택하고 싶을 때 키보드 Alt 키를 누르고 하면은 화살표로 바뀌죠. 이거 이제 잘 보세요. 화살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클릭을 하잖아요. 띄면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이게 벡터라는 기능입니다. 벡터. 두 개가 선택된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Alt 키를 누르고 나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대상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 됐나? 선택 다 됐고, 여기는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반전은 뭐냐면 가령 내가 Shift 버튼 누르고 나서 얘를 선택했어요.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보고 싶어? 그럼 반전 누르면 돼요. 반전. 그러면 나머지만 보이는 거야. 또 반전 누르면 얘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것을 선택되지 않게 하고 선택되지 않은 것을 선택되게 하는 기능이 반전이에요. 그러면 선택이 하나도 안 됐는데 반전을 눌렀어. 이거는 다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반전도 가끔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하고 단일이 있는데 전체 단일은 뭐 이것도 쓰겠지만 거의 퀵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전체는 내가 여기에서 특정한 대상 속성을 찍으면 가령 내가 직선을 선택하겠다 이게 찍잖아요. 그러면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것 중에 직선이 다 선택되는 거예요. 전체 직선이 다 선택됐죠? ES 버튼 누르면 해제되고. 자, 그럼 단일은 뭐냐? 단일은 내가 어떤 대상 도형 요소를 선택을 하잖아요. 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 대상만 선택될 수 있어. 다른 건 선택이 안 돼요.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보면 뭐라고 돼 있냐? only mask active for 직선이라고 돼 있어. 오로지 직선만 마스크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선만 선택돼요. 원은 선택 안 돼. 이게 경우에 따라서 도형들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특정한 것만 선택돼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서페이스 솔리드 막 선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거를 걸어놓고 찍으면 그것만 선택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 기능은 여기서 쓰지 않고요. 여기를 마스크 끄겠습니다. 여기서 쓰지 않고 QM 마스크를 많이 써요. QM 마스크 여기서 직선 얘를 선택하면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이 다 선택돼. ES 버튼 원을 선택하면 원이 선택되죠. 도면 요소를 선택하면 도면 요소가 선택돼. 자, 근데 단일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것과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건 달라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잖아? 그러면 이거 빨간색으로 바뀌죠? 지금 직선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직선만 선택돼. 다른 건 선택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직선만. 도면 요소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얘만 특정한 것만 선택할 때 쓰는 기능이고 얘를 마스크를 해제하려면 여기 해제 아이콘이 없네. 여기 가서 해야 되나? 여기 가서 이거 취소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QM 마스크도 취소가 있을 텐데 뭐 여하튼 다른 버전에서는 방금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이 버튼이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바로 마스크 취소가 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여기 선택하는 기능을 봤는데 얘는 뭐냐면 최종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선택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버렸어요. 삭제를 했어요. 이렇게 삭제를 했죠. 자,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했으니까 또 선택은 안 되겠구나. 근데 최종 선택은 선택할 의미가 없겠네. 그러면은 undo, Ctrl Z 해서 그러면은 뭘 이렇게 할까? 얘를 선택을 해서 다이나믹 이동시켜 볼까? 다이나믹 이동 기능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시켜서 확인하면 이렇게 이동이 됐어요. 이동이 됐죠. 그럼 이동된 거를 또 선택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전에 선택했던 거를 또 한번 선택할 때. 뭐라? 왜 선택이 안 돼? 다시 다이나믹 최종 선택 어디 갔지? 최종 선택이 비활성화되네요. 다시 이거 선택하고 다이나믹 이동 기능으로 이동을 했어요. 복사를 할까? 복사를 해야 되나 보다. 복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때 다시 최종 선택을 누르면 아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했으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 대상이 이동은 없어졌으니까 이 대상이 다시 선택되는 거야. 다시 선택을 해서 또 한번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해서 한번 어떠한 기능을 완벽하게 실행을 했을 때 한 거를 또 선택할 때 쓰는 게 최종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선택 요소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클릭이 되어 있으면 불편한 게 뭐냐면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얘는 안 물어보네. 너무 확실하게 떨어져서 그러는데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대충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물어봐. 이건 뭐냐면 너가 지금 찍은 위치에 근접해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이거야. 이 중에 어떤 거냐. 지금 직선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직선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도면 요소가 됐고 얘도 도면 요소 됐잖아요. 원하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럴 때 원하는 것의 그 색깔이 바뀌었을 때 클릭하시면 그것만 선택이 되죠. 이것만 선택된 거지.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그 선택이 된 거는 그 메시지가 안 뜨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도면이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때 내가 클릭을 했을 때 그게 잘 선택이 안 되면 얘를 체크하고 선택하면 아까처럼 부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는 불편해요. 평상시 꺼놓으시면 되겠고 얘는 선택 취소예요. 취소. 모든 선택이 취소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선택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태바겠네요. 자, 상태바는 여기 밑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여기 보면 2D 그래픽 뷰 평면 Z0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2D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2D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건데 얘네들을 지우고요. 지우고 Alt 7 등각보기 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등각보기 했어요.
등각폭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보시면 솔리드 기본 형태의 육면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기 솔리드 기본 형태 육면체,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얘는 이제 사각형 형태를, 육면체 형태를 그리는 건데, 여기 확장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확장 축소가 되거든요. 익스펜드 해가지고, 이때 가운데 센터를 찍어 보시면 이 사각형의 센터가 찍히는데, 이때 내가 찍는 마우스 클릭한 지점이 사각형의 센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대충 클릭을 하시고 위로 쭉 뽑으세요.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가 그려져요. 그려지죠? 그려지는데 얘는 지금 곡면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곡면은 여기가 곡면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얘를 솔리드로 체크하면 이게 솔리드로 바뀌어요. 자, 이게 이제 솔리드 바뀌었는데 여기에다가 크기를 50이라고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50인 정사각형, 정육면체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50.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솔리드가 그려졌어요. 솔리드. 한번 클릭하면 다 선택되는 솔리드가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솔리드 한번 그려보세요. 솔리드. 자, 지금 이제 솔리드가 이게 렌더링 했다라고 그래요. 쉐이딩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렌더링을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쉐이딩은 어떤 면을 표시할 때 면을 색깔로 표시할 건지 그냥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표시할 건지 이런 내용이에요. 와이어가 뭐지? 당장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와이어를 형성하고 있는 거, 와이어, 그렇지. 연등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연등 팔각등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철사로 와이어로 이렇게 골격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 한지 같은 거로 종이를 이렇게 붙여서 등을 만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절했을 때 많이 만들었는데, 팔각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면 종이를 싹 뜯어내가지고 다시 그 철사를 와이어로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 여하튼, 이 와이어를 클릭하면 면이 안 보여요. 골격만 보이는 거야, 골격만. 그래서 키보드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회전 기능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와이어 형태예요. 이건 솔리드거든요. 솔리드. 자, 이렇게 해 놓고요. 부점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체크한 상태에서 이쪽 하나의 포인트를 찍고요. 이쪽 하나의 포인트를 찍으려고 하는데, 어라? 왜 밑에 그려지지? 그죠? 지금 제가 여기를 찍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고 그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찍혀버렸어. XY는 위치를 잡았는데 Z값이 내가 선택한 포인트가 아니라 무조건 되고 여기 찍히네. 즉 여기가 Z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2D로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Z값 깊이에서만 도형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2D로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상태바에 있는 Z값에서만 그릴 수 있다.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Z가 0으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D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3D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선택한 점의 Z값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게 Z값이 바뀝니다. 선택한 점의 Z값으로.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D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서 3D로 바꾼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얘는 2D로 있을 때 그려진 거고, 얘는 3D로 했을 때 그려진 거예요. 똑같이 포인트는 여기를 찍은 거예요. 포인트를 여기 찍고 여기 찍었어. 근데 그려지는 형태가 달라. 왜? 얘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Z값을 인식하느냐 인식 안 하느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2D, 3D 차이. 한마디로 내가 포인트를 선택하면 그 포인트의 위치의 Z값을 인식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얘가 결정합니다. 2D냐 3D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2D라고 할 때는 2D로 해놓으면 되는데요. 2D로 해놓으면 여기 Z가 있는 이 값에서만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Z값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다 제가 50이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50으로 바뀌어. 그죠? 얘를 내가 25라고 해볼까요? 25라고 해볼게요. 25라고 했어요. 25라고 한 상태에서, 이게 2D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 찍었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 돌려보시면 이렇게 Z가 25인 위치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얘가 25로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점의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 스마트에서 디멘전에서 점치수 해가지고 얘를 찍어 볼게요. 좀 모양이 안 보이는구나. 자, 찍었는데 어라? XY만 보이네? Z값도 보이게 하면 어떻게 할까? Z값도 보이게 해볼까요? 스마트 치수에서 여기 어라? 여기서는 안 되네. 저기 되나? 일단은 여기 속성에 들어가서 속성이 어딨대? 치수 이 물음표시 들어가서 여기 보면 3D 라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를 체크하면 Z값도 보여요. 다시 한번 얘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얘를 찍고 이렇게 표시하면 XYZ가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점에 XYZ를 보이고자 하면 일반적으로 2D로 되어 있는데 이 차원에서 봤을 때 Z는 필요 없으니까 다 0으로 나오니까. 근데 아까 그 속성에서 그 속성이 그 그리기 도면 작성에서 이거예요. 치수 조건 얘를 클릭하면 돼요. 느낌표 여기에서 3D 라벨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Z 값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가서 그려진다. 자, 이거는 이제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평면이 평면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Z축이라는 얘기죠. Z축. 작업 평면이 우측면이면 또 달라집니다. 우측면이면은 이게 Z축이 되는 거죠. Z축. 그죠? 일단은 우리가 평면만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평면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태바에서 그래픽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픽 뷰가 여기 있죠? 자, 그래픽 뷰는 그냥 보는 거예요. Alt 1, 2, 3, 4, 5, 5 나오는 거 있죠? 여기서 평면 보겠다 하면 평면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평면 보기, 그 다음에 정면 보기, 자동 배율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측면 보기, 등각 보기 이렇게. 그래픽 뷰. 그 다음에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게 작업 평면인데요. 작업 평면은 사실은 이제 3D 작업할 때는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3D는 입체 영상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필요한데 2D 작업에서는 그닥 많이 쓰지는 않아요. 자, 작업 평면을 한번 바꿔볼까? 자, 렌더링을 해볼게요. 렌더링을 했을 때 Alt키를 누르고 돌려보시면 현재 이면은 작업평 평면이에요. 현재 이면은 작업평이 정면이에요. 현재 이면은 작업평이 우측면이에요. 우측면으로 해야만이 이면에다 그릴 수 있는 거고, 얘는 평면으로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거고, 얘는 정면으로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면에다가 내가 선이라기보다도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겠다. 동그라미를 정면에다 그리고 싶다 그러면 작업 평면을 클릭을 해서 정면을 선택해 줘야 돼요. 자, 정면을 선택하니까 얘 모양이 바뀌었어요. Z축이 정면으로, 그죠? 이 상태에서 원을 그려볼게요. 이 원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이 모서리를 하나를 찍어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얘는 정면이 지금 작업 평면이라서 정면에 가서 원이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측면으로 잡아볼까요? 평면을 우측면으로 한 상태에서 그리면 이렇게 우측면에서 그려져. 이렇게. 얘는 정면에서 그려진 거고 얘는 우측면에서 그려진 거죠. 그러면 다시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바꿔볼까? 평면으로 바꾼 상태에서 그리면 그때는 이제 평면에 가서 그려지는 거죠. 이걸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평면, 얘는 정면, 얘는 우측면, 얘는 평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지금 2D 할 때는 그닥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